중국인들 대다수가 굉장히 미개하고 파렴치한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동북공정 같은 역사나 정치 분야의 얘기에 있어서 중국인들보다 더 정확한 내로남불 또는 이중잣대의 예시는 없을 거예요. 굳이 제가 중국의 후져빠진 국민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21세기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계신 한국분이시라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미개하고 파렴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중국인들이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고 미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모든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인들한테 세계의 중심은 딱 두 가지예요. 조국과 내 자신. 세계의 중심인 나, 그러고 나와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중국이라는 위대한 조국 어머니. 진짜로 초중고 교재에서는 중국을 조국 어머니라고 불러요. 조국이 있기에 내가 있다. 조국이 곧 내 부모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입장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들의 눈엔 미개하고 파렴치한 내로남불로 보이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중국인들은 오랜 세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국민들을 철저하게 세뇌시키는 걸까요? 우선 중국은 초중고등학교 12년의 시간 동안 학생의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요. 음악, 미술, 역사, 사회, 도덕, 지리, 국어 거의 모든 과목을 통해 중화 사상을 주입시키죠. 음악 시간에 배우는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조국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둥, 오성홍기라는 이름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둥, 공산당의 충성 맹세라도 하는 듯한 가사의 노래를 외우고 그걸 부르며 시험을 보죠. 미술도 당연히 중화 사상에 관련된 예술 작품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가르치고, 역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고구려 발해 다 중국의 일부고 일본 베트남도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치죠. 사회 도덕 시간에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을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 단원씩 공부하고, 중학교 1학년 지리 교재의 첫 내용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중국어다 입니다. 말 다 했죠. 국어가 가장 충격적이에요. 매 학기의 마지막 단원은 항상 공산당 인사들의 찬양 지문들을 공부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지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중국인이 모택동이랑 악수를 했다고 감동받아 악수한 손을 잘라서 박제시키고 그걸 갑오로 후대한테 물려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보고 그걸 멋진 행동이라고 가르쳐요. 미친 거죠. 공산당식 세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학교 1학년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며칠 전에 의무적으로 수일간의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공산당 홍기를 들고 행군을 하고 학생들을 태양볕에 국기를 바라보게 세워둬요. 학생들이 더위를 먹어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고 훈련이 끝나면 교실로 들어가서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군가도 외우게 하죠. 처음엔 몇몇 애들은 이런 훈련을 이해 못하고 귀찮아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공산당을 사랑하는 로봇 인간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고 중국에선 인터넷 등 공공장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1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사회 집단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집단의 이익은 공산당의 이익을 뜻하므로 공산당에 불리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나서 욕하지만 자기 나라의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대는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막 공안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인 경우엔 계정이 삭제되거나 심한 경우 공안이 집까지 찾아와 경고를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중학교 때는 의무적으로 홍린징이라는 빨간색 공산당을 상징하는 스카프 같은 걸 목에 메고 학교를 다녀야 해요. 그리고 미래 공산당에 입당할 학생들을 샤오시엔뚜이에 소년 선봉대원으로 선별하고 그 학생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별점을 주며 그 점수를 토대로 퇴학을 시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공산당을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시진핑의 중국몽을 대표하는 시진핑식 신사회주의 신념 가치관 12가지 원칙을 외워야 해요. 또한 한 학기에 수차례씩 교육부에서 기습 방문해 테스트를 합니다. 외우고 있지 못하면 별점을 주고 3번 걸리면 퇴학 처리까지 당하죠. 안전장치 또한 존재합니다. 트위터, 구글, 인스타, 페이스북 등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산당의 세뇌를 방해시킬 수 있는 해외 인터넷은 다 차단시켜요. 중국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정부가 미국의 사악한 자본주의 세뇌로부터 인민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의 인터넷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 중국의 바이두에선 김치의 원조는 중국이고 윤동주도 중국인이라고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공산당은 중국인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공산당의 사상, 중화 사상을 주입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문제인지 인지하지도 못해요. 아직도 그들이 마냥 싫고 악한 존재로만 보이나요? 전 아니에요. 전 중국인들이 불쌍하고 아픈 환자처럼 보여요. 공산당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게 침식당해 자신도 모르게 고통받는 환자요. 좀비 바이러스에게 감염되어 사람을 무는 사람을 피해야 하긴 하겠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는 자유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고 선진적인 교육이 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환자들을 치료해줄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고맙습니다.